지금 1차 함수 배우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함수가 뭐지요? 함수가 뭐야? 중학교 때까지 함수는. 이 매직 박스 얘기하잖아, 얘들아. 함수가 의미가 중학교 때까지는 뭐라 그래? 내가 x를 하나를 집어넣으면 y가 몇 개가 나오는 그런 관계를 얘기를 해요. 하나가 나오는 관계를 함수라고 생각을 했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펑션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우리가 함수를 fx, x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 기호까지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공통수학 2에서 함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엄밀하게 배워볼 거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함수의 그런 의미를 좀 깊게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함수를 그냥 x의 값에 따라서 y가 하나로 결정되는 관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공통수학 2에서 함수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규칙이 있는 대응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규칙이 있는 대응 관계라고 할게. 자, 그럼 대응이라는 단어를 좀 얘기를 해볼 건데, 그러니까 대응은 그냥 국어 문제야, 얘들아. 대응이라고 하면 뭔가 일상생활에서는 뭔가 짝 짓는다고 생각하면 돼. 뭐 하면 뭐이다. 뭐 이렇게. 선생님이 국어가 약해가지고. 수학에서 대응을 바로 얘기를 해줄게. 수학에서 대응은 어떤 집합이 두 개가 있어요. 집합이 두 개가 있는데 x라는 집합의 원소를 y에 있는 집합의 원소를 이렇게 짝 지어주는 거를 대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뜻이냐? 대응은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맺는 건데 관계를 맺는 것 중에 규칙이 있는 대응을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의 원소까지 이렇게 짝을 지어줄 건데 지금 1차 함수 하고 있으니까 1차 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y는 ex라는 이런 함수식을 생각을 해봅시다. 함수식을 생각해보면 봐봐. 1이라는 이 원소는 누구랑 대응되느냐? 누구에게 대응이 돼요? y에. 2라는 원소에 대응이 되시겠죠? 2라는 원소는 4에 대응이 되시고 3이라는 원소는 6에 대응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봐봐. 이런 화살표로 이렇게 짝짓는 걸 대응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대응 중에서 어떤 규칙이 있는 대응을 함수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대응은 너무나 많아. 뭐 수학 이외에서도 대응이 많은데 그 중에서 규칙이 있는 대응을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 규칙이 있다면 무조건 함수냐? 그럼 어떤 규칙이 있는데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첫 번째는 저기 봐봐. 한글로 먼저 얘기할게요. 자, x의 모든 원소가 y에 하나씩 대응된다. y에 하나씩 대응된다.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x 하나에 y 하나가 나온다라는 말을 좀 더 고급스럽게 얘기를 한 거야. 알겠지? 근데 선생님은 저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좀 맨날 잊어버려서 영어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게요. 함수의 두 가지 조건은 이렇게 첫 번째 모든 x, all x에서 y는 하나, only y, y only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내가 x랑 y의 두 가지 집합이 있어. 집합의 원수 중에서 화살표로 쏘는 걸 대응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함수를 뭐라고 하느냐? 모든 x의 원소가 화살표를 써야 되고요. y의 화살표가 하나씩 y가 하나씩 화살표를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대응 관계에서 우리가 함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자, 얘들아. 지금 x의 원소가 y 원소에 지금 1은 a에 대응되고 2는 b에 대응되는 상태야. 자, 함수의 조건은 뭐라고 그랬어? 내가 x의 모든 원소가 대응이 돼야 되는 거잖아. 자, 현재 그러면 첫 번째 이 대응 관계는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건 함수라고 할 수 없어. 이유는 봐봐. 지금 3이라는 친구는 대응되는 원소가 없죠. 자, 함수의 조건 중에 하나는 모든 x의 원소가 대응이 돼야 되는 거야. all x.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함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응인 거야. 알겠지? 자, 두 번째 보자. 두 번째, 이번엔 모든 x가 대응이 돼 있는 상태다. 맞죠? 그럼 함수일까요? 봐봐. x의 모든 원소가 대응이 되는 건 맞는데 두 번째 조건은요. 그런 x에 y가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되는 거야. 모든 x에 y가 하나씩, 오로지 하나만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자, 1이라는 이런 원소가 대응은 되기는 하는데 A라는 원소에도 대응이 되고 B라는 원소에도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중학교 용어로 얘기를 하면 내가 매직박스에 1을 넣었더니 A랑 B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이러면 함수가 아니죠. 그치? 하나로 대응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함수가 아니시다. 그럼 세 번째는 왠지 좀 정황상 함수 같죠? 근데 세 번째 좀 처음 보면 함수 아닌 것 같아. 봐봐. 지금 1은 A, 2는 B, 3은 D, 4는 D로 대응이 돼 있어요. 야, 그럼 처음 하는 친구들은 이거 D로 중복됐으니까 함수가 아니겠구나 생각이 들잖아. 근데 함수의 조건을 한번 따져보자. 첫 번째, 뭐였어? 모든 X가 모든 X가 대응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모든 X가 화살표 하나씩 쏘는 거 맞나요? 그치? 그리고 1은 A라는 원소에 하나 대응, 2는 B, 3은 D, 4는 D, 원소 하나씩 Y가 대응되는 거 맞죠? 그래서 세 번째 대응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를 했을 때, 자, 세상의 모든 대응 중에서 특별한 규칙이 있는 대응을 함수라고 한다. 그럼 그 규칙 두 가지는 첫 번째, 모든 정역에 X가 대응이 돼야 된다. 두 번째, Y는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영어로 모든 X, all X, 그리고 Y only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나중에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계속 두 개의 집합에서의 대응 관계를 얘기했잖아. 그렇지? X라는 집합이랑 Y라는 집합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함수에서 X, Y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이름을 붙일 거예요. 자, 앞으로 내가 대응을 쏘는 이런 집합이 있죠? 라지 X, 이러한 라지 X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할 거예요. 새로운 기호다, 새로운 용어야. 정의역. 그리고 이 화살표를 받는 Y라는 집합을 우리가 공역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역은 그냥 집합인 거야. 아시겠죠? 야, 근데 내가 정역의 원소들을 썼을 때 공역의 원소가 다 포함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C가 남을 수도 있죠. 지금 X에서 썼을 때 내가 함수를 쏜다 그래요. 자, X에서 Y로 가는 규칙 있는 대응, 즉 함수를 우리가 이제 F라고 표현을 했잖아. 이런 과정을 F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기호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F는 X라는 정역에서 Y라는 공역으로 가는 함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호야, 새로운 기호. 자, 근데 내가 이렇게 함수를 썼을 때, 이런 대응 관계를 썼을 때 전체 원소에 대응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씩만 대응이 되는 거잖아. 남는 원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남는 원소를 제외하고 내가 이렇게 대응을 시켰어. 대응을 시켜가지고 어떤 원소들만 이렇게 모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 X에 있는 원소를 FX로 대응을 시킨 거야. 예를 들어 이 모양으로 따지면 이거죠. 얘랑 얘 두 개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돼? 자, 대응이 되는 Y의 원소만을 모은 이 친구들도 우리가 하나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되시겠죠. 그럼 이 부분 집합을 따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치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새로운 용어 3개 배웠다. 자, 대응을 쏠 때 쏘는 X 집합을 정의역, 받는 집합을 공역, 전체 집합을, 그 중에서 함수값만을 모은 집합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문제 보자. 자, 지금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어. 그러면 기호로서는 Fx가 Y로 가는 함수다. 자, 그러면 지금 정의역이라는 친구는 지금 내가 X에서 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정의역을 집합 기호로 표현을 해보면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게요. 1, 2, 3, 4, 5 5개의 원소가 정의역에 포함이 되시겠죠? 야, 그러면 공역은 뭐야? 받는 Y의 원소를 공역이라고 한다 했죠? 그럼 공역의 원소는 현재 A, B, C, D 4개가 있겠다. 근데 공역 중에서 치역은 뭐야? 공역의 부분 집합 중에 대응이 되는 원소들을 따로 모은 게 내가 치역이라고 했잖아. 그치? 자, 이 친구를 내가 치역이라고 했으니까 치역의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하면 A, B, C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계속 쭉 얘기할 건데 여기까지 괜찮나요? 야, 우리는 지금 함수의 조건 2가지를 얘기를 했고 이런 대응 관계를 화살표로 표현하는 방법도 지금 새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앞에 정의되는 집합들을 정역과 공역 그리고 함수값들의 집합을 치역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쭉 진행을 하고 문제를 한번 같이 봐볼게. 자, 됐으면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함수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는 함수를 표현했을 때, 얘들아, y는 뭐 2x 플러스 1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거를 내가 fx라는 기호를 표현해서 fx는 2x 플러스 1이라고도 표현을 했었죠. 이제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건데요. 우리가 함수가 여러 개가 있어. 근데 두 개의 함수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규정을 지금 배워볼 거야. 자, 지금까지는 함수가 식만 똑같으면 똑같은 함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다시 지워버리고 어떤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두 개의 함수가 똑같다라고 우리가 규정할 만한 두 가지 조건을 한번 파악을 해볼 건데 정의역과 첫 번째 우리가 방금 배운 정의역과 공역이 동일하고 그리고 함수값도 동일하면 그럼 무조건 두 개가 같은 함수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바로 예시를 가져왔어요. 이제 얘들아, 식이 같으면 같은 함수가 아니야. 집중해봐. 야, fx가 절대값 x야. gx가 x제곱이야. 우리가 그럼 지금까지는 얘네들이 똑같은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니? 야, 딱 봐도 어린애가 봐도 얘네들이 똑같아? 다르죠? 그치? 다른 함수인데 이제 우리가 정의역을 배울 거야. 정의역을 배웠잖아, 그치? 자, 정의역을 배워서 정의역을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첫 번째, 정의역이 마이너스 1이랑 0이래. 그치?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랑 0을 우리가 대응을 시킨다면 자, fx의 치역을 내가 fy라고 한번 해볼게. fy는 마이너스 1을 대응시키면 y가 얼마나 돼? 1이 되시겠죠? 여기 첫 번째 함수에다 0을 대응시키면 0이 되시겠죠? 맞니? 자, 1과 0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gx라는 함수의 치역을 한번 구해볼게요. 함수값이죠. 함수값을 구해보면 gy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1이 되시고 0을 넣었을 때 0이 되시죠. 야, 봐봐. 함수식 자체는 다른데 내가 지금 정의되는 이 정의역에 대응되는 함수값들을 봤더니 동일하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두 개의 함수식이 다르지만 이 정의역 안에서는 얘네들은 같은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좀 의미가 달라져요. 근데 만약 이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아닌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f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얼마니? 3대죠. 그치? 함수값이 3인데 내가 gx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얼마 되니? 9 되시죠. 그러면 함수값, 즉 정의역은 같지만 함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같은 함수가 아니구나.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는 함수식이 똑같으면 같은 함수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를 확인을 해야 돼요? 정의역과 공역이랑 함수값까지 확인을 하셔야겠다. 그러면 식이 달라도 정의역에 따라 같아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함수가 같은 거는 정의역이랑 치역, 함수값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괜찮아? 이거 이따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 거야. 자, 이거까지 쭉 얘기를 하고 문제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함수를 배웠으니까 함수의 그래프로 나타나셔야겠죠?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얘들아,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너네 함수랑 그래프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함수랑 그래프랑은 완전 다른 거죠. 그치? 너네 함수의 그래프가 뭔지 지금 알고 있어? 1차 함수 풀면서? 함수의 그래프가 뭔지 알아? 중학교에서는 함수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야, y는 2x라는 1차 함수를 그래프로 그린다면 이렇게 그렸었잖아. 맞지? 뭐 좀 이상하지만 이 그래프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봐봐. 자, 이런 함수의 관계식을 만족하는 x, y를 좌표 평면에 점을 찍은 이 그림을 우리가 그래프라고 하는 거야. 맞죠? 함수랑 그래프랑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함수를 우리가 가시화해가지고 좌표 평면으로 나타내는 게 함수의 그래프인 거야. 지금 중학교 내용이.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함수의 그래프는 함수 fx에 대해서 그 fx를 x, fx라는 순서쌍을 우리가
좌표평면에 나타냈다. 즉 그거의 집합을 그래프로 표현한 좌표평면으로 표현한 게 함수의 그래프구나. 자 그럼 봐봐. 이번에는 함수식이 아니라 대응관계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 공역이 2, 3, 1일 때 내가 x에서 y로 가는 어떠한 함수 f를 규정을 해볼게요. 자 함수의 규칙 두 가지 한번 복습해보자. 함수 규칙 두 가지 뭐였어? 모든 정의역이 대응이 돼야 되고 y는 하나로 대응이 돼야 된다. all x, only y 기억나죠? 자 그러면 하나 해볼게. 마이너스 1은 3으로 대응되고 0은 1로 대응되고 1은 2로 대응됐어. 내가 막 했어. 자 이거 함수 맞죠? 자 그럼 이 친구 이런 대응 관계를 봐봐. 대응 관계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볼 거야. 자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갔나요? 3으로 갔지요? 3으로 갔고 0은 1로 갔네요. 1은 2로 갔네. 자 그러면 내가 이 지금 함수를 좌표평면이 나타낸 게 이 그래프인 거죠. 그죠? 아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는 이 함수식을 만족하는 이 x, fx의 순서쌍을 우리가 좌표평면에 찍어주면 그게 그래프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봐봐. 앞에서는 뭐였어? 앞에서는 내가 이 대응 관계를 보면서 함수냐 함수가 아니냐를 판단했지. 이번에는 그래프를 보면서 함수냐 아니냐를 판단을 할 거야. 자, 그래프에 뭐 그려져 있다고 다 함수가 아니잖아. 그치? 함수를 내가 좌표평면에 나타낸 거는 함수의 그래프인데 그래프에 그려져 있다고 모두가 함수의 그래프는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대응 관계가 아니라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함수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줄 거야. 자, 6가지 예시를 가져왔는데 앞에 보자. 얘들아. 지금 첫 번째 그래프는 뭐야? 우리 이미 배웠죠? 뭐니? 이거 1차 함수죠. 이름 그대로 1차 함수잖아. 그럼 얘는 함수가 맞는데 우리가 그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한번 파악을 해볼 거야. 얘들아, 함수의 조건이 뭐였어? x가 y에 몇 개씩 대응이 된다고? 하나, 그치? 내가 x를 집어넣으면 y가 하나가 나와야 돼. 그럼 그래프를 봤을 때, 자, 내가 지금 이 x를 대입을 해봤어요. 여기 x를 대입을 했을 때 y가 딱 하나가 나오시죠? 그치? 그러면 내가 이 여기 있는 x를 대입하면 y가 몇 개 나와? 똑같이 한 개가 나오시죠? 그러면 x 하나를 찍었을 때, x 하나를 내가 딱 찍었을 때 y가 하나가 나오면 이 친구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인간 승리. 자, 아무튼 다시 x 하나 찍었을 때 그에 대응되는 y가 하나가 나오면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럼 얘는 함수가 맞겠다. 근데 얘들아, 우리가 맨날 그래프를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점을 찍을 건 아니잖아. 그래서 쉽게 구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줄게. 자, 함수의 그래프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 자, 이걸 지워서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이게 그래프가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수직선을 하나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수직선을 가져왔을 때 이 수직선의 교점을 확인을 해보는 거야. 봐봐. 내가 이 수직선의 교점이 지금 몇 개야? 한 개죠. 그럼 얘는 뭐냐면 이 지금 해당 x에 대응되는 y가 하나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x 하나에 y 하나니까 이 친구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다 움직여도 대응되는 y가 몇 개 나와? 한 개 나오죠. 그럼 그래프상에서, 자 집중. 그래프상에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려면 수직선을 그려서 교점이 몇 개인 걸 확인하면 돼? 하나인 걸 확인하면 되시겠다. 맞니? 그러면 이 지금 대응되는 x에 대응되는 y가 하나가 나오니까 함수인 거잖아. 그럼 오른쪽을 봐봐. 야, 오른쪽 이거 뭐야? 우리 공통수학 2에서 원의 방정식이죠. 야, 왜 원의 함수라고 안 하겠어? 함수가 아니니까, 그치?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수직선으로 표현해봐. 봐봐. 야, x가 딱 이 지점으로 왔을 때 하나의 x에 대응되는 y 값이 몇 개야? 지금 여기 x 하나에 대응되는 y 값이 2개가 생기죠. 그치? 그럼 얘는 x 하나의 y가 2개로 대응되는 거니까 함수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네? 그럼 이 친구는 이름 따라서 함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야, 그럼 세 번째는 함수일까 아닐까? 세 번째 함수야 아니야? 함수죠.
야, 이름 자체도 알고 있잖아요. 이거 뭐야? 몇 차 함수? 2차 함수잖아. 그치? 그럼 왜 함수예요? 내가 수직선으로 확인해 봤더니 각각의 x에 대응되는 y가 어느 지점에서나 하나씩밖에 안 나오네. 모든 정역에서 대응되는 y가 하나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함수라고 할 수 있구나. 자, 그러면 얘는 나중에 배울 쌍곡선인데요. 이 친구는 함수일까 아닐까? 아니겠죠. 이유는 하나의 x에 대응되는 y가 몇 개야? 2개죠. 그럼 이 친구는 함수가 아니시구나. 오늘 배울 거 내용만 많지 문제는 별거 없어요. 함수가 아니구나. 야, 그래프에서 함수 판단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놓치기 쉬운 거 있어요. 지금 중학교 2학년 1차 함수 배우면서 이거 배울 거야. 축의 평행한 직선 이거 배우실 거예요. 오늘 배웠어? 그치? 자, 얘들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었어? y는 k로 얘는 x는 k라고 얘기했잖아. 자, 그럼 얘네 둘을 따지면 얘네들은 둘 다 함수가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이 둘 중에 함수가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왼쪽일까 오른쪽에 얘들아? 왼쪽 왜요? 그치? 자, 이게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라고 함수가 아닌 게 아니라, 자, 한번 확인해 보자. 수직선을 이렇게 가져와서 보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내가 어디에 x를 칠해도 y가 하나로씩만 대응이 되는 상태네? 그치? 그럼 왼쪽은 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 오른쪽은 함수라 할 수 있나요? 오른쪽은 대응되는 y가 없다가 갑자기 대응되는 y가 몇 개가 생겨. 무수히 많이 생겨버리죠? 그치? 그러면 얘는 대응되는 y의 개수로 따져보면 이 친구는 함수가 되시겠고요. 이 친구는 함수가 아니시겠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치? 자, 지금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4가지만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문제로 확인해 볼 건데, 첫 번째, 다시. 자, 함수라는 거를 우리가 규칙이 있는 대응 관계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규칙은 2가지가 어떤 규칙이 있었어? 첫 번째, 모든 x가 대응이 돼야 돼. 그치? all x, 그 다음에 y는 몇 개씩 대응돼야 돼? 하나씩 대응돼야 돼. only y. 기억나? 그래서 우리가 대응관계표에서 함수가 아니냐 이거 파악하는 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그러한 x에서 y로 가는 그런 관계에서 x와 y에 대한 이름도 배웠어요. 정의역과 공역으로 배웠어요. 근데 치역은 뭐였니? 정의역에서 함수 f를 향해서 쐈을 때 함수값만 모은 집합을 치역이라고 했었죠. 정의역, 공역, 치역 잘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봐봐. 서로 같은 함수는 그냥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같은 함수라고 할 수 있어? 뭐가 같아야 돼? 이제는 뭐를 확인한다? 정의역, 공역이랑 함수값까지 확인을 해주신다. 정의역이 같고 함수가 같으면 그냥 같은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 했어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다른 함수더라도 정의역에 따라서 얘들이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네 번째, 우리가 대응관계에서 함수를 파악했으니까 그래프에서 함수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떻게 파악했죠? x에 대응되는 y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확인하기 쉽게 우리가 수직선의 교점의 개수로 확인을 했었죠. 자, 지금 오늘 배울 개념은 여기까지인데 더 배울 수도 있고요.